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들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이 크게 앞서가고 윤석열이나 이낙연은 아주 좀 부진한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권 주자들의 지지율 변동 한 부분하고요. 또 김종철 정의당 대표의 그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 정의당이 대처하는 것을 보면서 정의당이 뭐 잘하는 것도 있구나. 또 민주당이 박원순 전 시장 그 성추행 부분에 대해서 대처한 것과 비교가 되면서 민주당이 정말 큰 문제를 안고 있다. 비난,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대선 후보 지지율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25일 발표한 대통령 후보 적합도 조사였죠. 이재명이 26.2%, 윤석열이 14.6%, 이낙연이 14.5%였습니다. 이재명이 크게 좀 앞서가는 모양인데 이낙연, 윤석열은 아주 소폭이긴 하지만 조금씩 내림세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 21일 또 발표가 된 코리아 리서치 등 비롯해서 4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것도 이재명은 27%, 이낙연 13%, 윤석열 10%. 여기에서도 지난번 조사에 비해서 아주 소폭이긴 하지만 윤석열과 이낙연이 조금씩 내리는 이런 추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주춤하는 부분은 역시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총장을 더 이상 공격하지 않으면서 이 대립각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고 추미애가 거의 이제 퇴진하게 되면서 상황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총장이 대선으로 나올 거냐 부분도 상당히 뭐 아직 의구심을 갖고 있고, 또 윤석열 총장이 뭐 확실하게 야권 주자냐라는 부분에도 아직은 의구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부진은 뭐 그런 이유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낙연은 여러 가지 몇 번의 실수가 있었죠. 그 실수에서 퇴진이 되는데, 자, 이재명이 이렇게 빠르게 선두로 1위권을 형성을 하는, 차이가 많이 나는 형성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기본소득을 이용한 포퓰리즘입니다. 이 지금 기본소득 개념이 국회에서 논의가 된 건 지금 여야 모두 한 10년 전부터 됩니다. 기본소득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지원금도 있고 뭐 아파트도 있고 뭐 많은 것들이 있죠. 기본소득. 이재명은 기본소득을 자신의 브랜드로 갖기 위해서 굉장히 틈만 나면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면서 특히 정부 기재부를 집중 공격해 왔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이낙연과 정세균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면서 이재명을 더 키워준 부분이 있죠. 확실히 이재명은 포퓰리즘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재정 상태나 앞으로의 부채 감당 능력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재명은 그냥 기본소득을 앞뒤 가리지 않는 독주의 형태를 보입니다. 이재명이 계산하는 건 이거죠. 기재부를 공격하면 나라의 곳간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가 이걸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정치적으로 이득만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이 주장한 대로 어느 정도 지원금 형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건 자신의 또 소득으로 돌릴 수 있고, 기재부는 어떻게 해서든 정부의 재정 상태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은 상태로 가져가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기재부를 공격하는 겁니다. 포퓰리스트의 특징이죠. 자, 그러면 앞으로 선거가 지금 1년 안에 열리게 되는데 이 포퓰리즘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이냐? 대응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는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래서 제가 계속 거듭해서 지금 야권에서도 기본소득 문제를 확실하게 이제 들여다봐야 될 때가 됐다. 이 기본소득의 문제, 지금 국민 전체에 대한 지원 부분을 등한시하고 빼놓는다면은 도저히 포퓰리스트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번 앞으로 1년 선관에서는 차기 대선에
이슈가 뭐가 될 것이냐 해서 공정한 사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 기본소득이 될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뭐 공정, 통합, 기본소득 문제, 국민들의 기본 생존의 문제. 윤석열 총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공정만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근데 제가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내려가면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야권이 워낙 지리멸렬한 상태이기 때문에 윤석열 지지가 내려간다는 것은 바로 여권,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이 문제라는 겁니다. 견제가 되질 않는다는 이야기죠. 지금 지리멸렬한 야권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걱정인데 박범계나 또 기존 여권에 대해서 윤석열이가 앞으로 더 이렇게 권력형 비리 수사에 대해서 대립각이 세워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기본소득에 대해서 지금 이런 코로나의 영향으로 앞으로 1년이 더 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본소득에 대해서 야권도 확실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지금 이런 어려운 국민들의 상황에서는 기본소득을 이겨낼 수 있는 다른 정치적인 이슈가 찾기 힘들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지금 야권이 지금처럼 이렇게 서울시장 뭐 단일화 후보 단일화 부분도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되면 서울과 부산 모두 통틀었어요. 윤석열의 지지율은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도저히 여권에 대한 견제가 생기지 않는다. 여권과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대목을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정의당의 성추행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이 대처를 참 잘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것을 당사자가 완전히 인정을 하고 사과하게 만들고 전혀 비밀 보호를 지키고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요. 또 장혜영,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이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면서 2차 피해를 정말 자기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단호하게 하면서 이 당 전체로서는 크게 어렵지만 이 성추행 부분에 대해서 대처는 정말 그런 대로 잘하고 있다. 단 한 가지 장혜영 의원이 그 시민단체에서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2차 가해의 우려가 있다. 이게 지금 친고죄가 폐지가 됐으니까 고발할 수 있는 건데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겠죠. 2차 가해 우려가 있어서 자기는 반대한다. 뭐 그런 고발 조치가 없었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장혜영 의원이 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장혜영 의원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2차 가해 우려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성폭력에 대해서 친고죄를 없앤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또 법익이 있기 때문에 장혜영 의원의 입장은 이해를 하지만 그런 주장은 좀 수긍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박원순, 오거돈 성추행에 대해서 민주당이 취한 태도, 특히 박원순의 피해자에 대해서 2차 가해, 3차 가해를 하고 박원순 추모 열기를 이끌었던 민주당, 또 지금 집권 여당의 태도와 비교할 때 이 정의당의 대응은 정말 박수를 칠 만하고 앞으로 성폭력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어떤 매뉴얼을 제시를 하지 않았나, 기준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 민주당입니다. 오늘 뭐 이낙연 대표가 뭐 사과를 하기도 했고 또 남인순 의원도 사과를 했죠. 이 박원순 성추행에 대해서 이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 조치한 것을 남인순이가 박원순 측에 알려줬죠. 지금까지도 사과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사과를 했는데 피해 호소인이라고 말을 만든 사람도 남인순 의원이죠. 이 남인순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해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 외에도 여권의 수많은 사람들이 박원순 추모 열기에 가담을 했고 인권위에서 이제 성추행, 성희롱 부분을 인정된다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또 재판에서도 나왔고요. 확인이 됐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사과를 해야 될 차례가 아닌가 보입니다.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대처해 온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입니다. 부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였죠. 권인숙 민주당 의원. 이 민주당이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에 대해서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빈축을 샀는데 자신들의 입장은 좀 생각지도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권인숙 의원이 꼭 집었어요. 자신의 사과와 함께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 발표가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했습니다. 같은 당 의원이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했습니다. 권인숙 의원의 말입니다. 사건에 대한 소식도 충격적이었지만 정의당 사건에 대해 민주당에서 발표한 입장문은 사실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했다. 민주당도 같은 문제와 과제를 안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충격과 경악이라며 남이 겪은 문제인 듯 타자화하는 태도가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자기 당 안에서 반성을 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특히 정의당은 지금 서울시장 후보를 4월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부분을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박원순 성추행 문제로 서울시장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자신들도 이렇게 성추행 문제가 있어서 후보를 내지 않는 게 적절하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있답니다. 민주당은 지금 자기 당 소속 시장이 성추행으로 이 지금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걸 당규를 바꿔가면서 후보를 내는 게 맞느냐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대목입니다. 정의당이 후보를 내지를 않습니다. 정의당은 직접적인 관련도 없습니다. 박원순과.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지금 다시 한번 후보를 내는 부분, 서울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부분들을 자신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될 민주당이 정의당의 이 같은 논의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지 입장도 밝혀야 합니다. 지금 청와대를 비롯해서 민주당 모두 지금 사과를 해야 되는 것과 동시에 사과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대선 후보 지지율이 많이 출렁이고 있는 부분, 그리고 성추행에 대해서 각 당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